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화학생물공학자나 의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합격 가능성과 보강할 점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내신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물공학자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고등학교 3학년 20계열 학생입니다. 네, 고3 자연계 학생인데요. 어때요? 이제 새학년 고3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떤가요?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1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 뿌듯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뿌듯했다라는 말이 인상적인데 기록을 네. 보니까 정말로 뿌듯할 만큼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어떤 점이 특별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제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사항들을 봤을 때 제가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더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3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성적인데요. 국어 1.25등급, 수학 1.25등급, 영어 2.25등급, 과학 1.17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1.48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잠깐 하락했다 다시 1등급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2등급에 중간 한 번 했지만 다시 1등급으로 올라섰고요. 네. 영어도 3등급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2등급으로 회복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A형 선택의 100분이 98.69의 1등급이고요. 수학 B형 선택의 100분이 99의 1등급, 영어 98의 1등급이고요. 과학은 화학원과 물리원을 선택했는데 모두 1등급입니다.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자, 6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가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섰고요. 영어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섰고요. 이제 수학과 과학은 원래부터 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자,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학급 회장했고요. 또 동아리 부반장 한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과학탐구반, 물리 스터디 그룹, 수학 토론 동아리 등의 어떤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한 기록이 있었고요. 교내 독서 캠프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 영재학급 100시간, 수학 영재학급 100시간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 선행상 받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을 2회 수상한 기록이 있고요. 수학 경시대회, 화학 경시대회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 동상을 수상했고요. 인문학 심포지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수학과 체육, 음악 교과에서 성적 우수상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2학년인데요. 역시 수상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봉사상 수상했고요. 화학 경시대회에서 1위와 3위를 수상을 했었고, 역시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 또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수학 경시대회, 수학사 경시대회, 물리 경시대회, 또 수학 영재학급 논문 발표대회 등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수상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입니다. 1지망으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연세대 의예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 성균관대 의예과를 논술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인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먼저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과 성적이 1.48등급입니다.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영어 과목 성적이 2.25등급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자연계열 학생인데 자연계열에서 중요한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이 1.25등급 또 1.17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계에서 필요한 수학 과학 과목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2학년 때까지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그다음에 국어와 수학과 과학에서 한 번만 1등급을 각각 놓쳤고요. 전부 다 이제 1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제 3학년 1학기 때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우수한 어떤 교과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그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어 과목에서 3학년 1학기 어떤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성적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수학, 과학 성적이 어떤 그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경쟁력을 갖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앞서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 성적보다 오히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물론 두 군데가 다 우수하긴 하지만 지금 그 전 영역 그 11월 모의고사 전 영역이 1등급이었고요. 네. 100분위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100분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이 현 상황에서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국어와 영어가 3등급과 2등급으로 약간 부족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11월에 걸쳐서 모두 1등급 그것도 높은 100분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이제 앞으로 3학년 3월, 6월 또 9월 모의고사에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시보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시보다 정시에서도 훨씬 더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3학년 올라왔을 때 뭐 과학 2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2학년 때의 모의고사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수학, 과학에는 자신 있지만 국어하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얼마만큼 보완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시 경쟁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만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 수능에서도 유지한다면 아마 우리 학생이 가지 못할 대학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좀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비교과입니다. 비교과에서도 그 교과나 모의고사만큼 굉장히 우수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은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눠볼 텐데요. 특별하게 이제 단점이 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완할 점을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점은 거의 모든 부분이 장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한 교내 생활, 다양한 어떤 분야의 대회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활동, 어떤 수상 기록들이 성실한 교내 생활을 좀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적합도라는 면에 있어서 일단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적 능력이 우수하면 전공적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경시대회, 또 동아리 활동, 독서 기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공에 대한 적합도도 높은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리더십도 좀 우수한 편입니다. 네. 학급 회장도 했었고 또 동아리 부반장도 했었고 또 어떤 또래 상담 같은 것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상 기록이 말해주듯이 인성 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면을 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또 이제 공부만 잘할 수 있는데 예체능 교과 성적도 매우 우수했고요. 또 그다음에 뭐 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주에 어떤 참가한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심포지엄에서 또 수상한 기록도 있고 관련 독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매우 많은 학생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 찾기가 참 어려운 학생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록상으로 단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약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수상 기록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부분을 갖다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잘 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학 계획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은 지금 화학생물공학자도 희망하고 있으면서 또 의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에 진학하는 게 1순위인가요? 아니면 의사가 되는 게 더 큰 목표인가요? 제 큰 목표는 화학생물공학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화학생물공학자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의대가 목표라면 좀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에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과 서울대 정시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 하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낙 잘 준비를 해왔던 학생이니까요. 이제는 좀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맞을까요? 네, 우리 학생 뭐 여러 가지 전형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꼽아봤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와 비교과에서 매우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좀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고의 강점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보완할 점이라면 부족했던 영어 교과목의 성적을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했던 활동들을 3학년 1학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쭉 이어져 온다는 연속적인 측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한두 가지 정도의 활동은 이어가는 노력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정시 전형을 꼽은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시 전형, 정시까지 고려한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원 과목을 선택했는데 서울대 정시 전형을 노리기 위해서는 2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그 재수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그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에 따라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로 정해져 있고 또 최상위권 학생이다 보면은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오히려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세 번째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으로 이제 의대를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논술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높은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순위에 있는 정시 전형을 준비를 하다 보면 또 학생부 교과 또 종합 준비를 하다 보면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와 또 의과대학들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대학들의 특징,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 일반전형 화학생물공학부 47명 모집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모집 인원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경쟁률은 5.1대 1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높은 편이고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자, 면접은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영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은 그 전교과 성적이 1.48로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또 수학과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영어 교과 성적을 올린다면 아마 자소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성적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자소서에다가 얼마만큼 그것을 잘 꾸며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많은 내용을 보다 대학에 그 자신의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 부분이 우리 학생한테는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이 성적만 유지한다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단계 이제 면접 구술이 아마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그 2단계 면접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학생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논술 전형은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최저 학력 기준과 그다음에 논술 실력에 의해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부분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를 각각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형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세계 영역에서 1등급을 맞거나 아니면 등급합 4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최저 기준 그 충족이 관건이 될 겁니다. 올 입시에서도 수능이 좀 쉬워지면서 의대를 희망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최저 기준 충족을 못해서 좀 합격을 못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의 정시 어떤 그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그 논술 시험 일자도 고려한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또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지금 고민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안 나오기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막 곤두박질 칠 리는 없을 테고요. 지금 2학년까지 내신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구현하는 자소서를 작성하면 충분히 1단계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단계 통과 이후에는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가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내신 공부와 아울러서 병행 준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윤상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서울대학교 외에 우리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대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아마 서울대의 일반 전형을 쓰게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뜻이 있다면 우리 학생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발 방법은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전년도에 17.73대 1로 서울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면접의 경우는 이제 서울대가 어떤 그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구술 면접이라면 연세대의 경우에는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덜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의 직윤 또는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최초 합격은 안 되더라도 이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좀 보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의대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고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의대를 지원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한다면 앞서 서울대나 연세대의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한 맥락에서 보완할 점, 또 합격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천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우리 학생? 일단 굉장히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많은 걸 알려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꼭 대학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지를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언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생물공학자나 의사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진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소개서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추천전형입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전형, 고려대 의학과 학교장 추천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진학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건국대 사회복지 전공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고려대 신소재 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